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네, 저 없으니까 다 지금 가시는 거 아니죠? 좀 이따 오시겠죠? 네. 저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끼리 같이 유럽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여기랑 체코 여기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갔는데 거기도 역시 엄청 덥더라고요. 덥고 제가 뭘 좀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맥주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맥주가 3,000원, 4,000원 밖에 안 해요. 되게 맛있는데 맨날 감자칩만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그리웠는데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멋있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일본 여행 그때 같이 갔었는데 좀 그래도 밖에 나가보니까 뭐 하나 딱 달랐냐면 저희는 우리 사람들만 보는데 딱 나가보니까는 막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랬던 건 혹시 체코 나라 다 알고 있잖아요. 체코 도시가 프라하라는 곳인데 저도 처음 가보니까 저는 동유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프라하라는 도시는요 서울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소득 수준이 더 높대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았고 또 놀랬던 건 뭐 코젤이나 이런 맥주가 되게 유명해서 많이 마셨는데 콜라가 맥주보다 더 비싸요. 맥주가 훨씬 더 싸고 아무튼 좀 많은 걸 느끼고 와서 우리도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돈 열심히 벌려고 막 하잖아요. 각자가 돈 열심히 버는 이유가 다 다른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명품 뭐 가방 사고 좋은 자동차 사면 좋긴 하지만 여행 가면은 이제 평생 기억이 남으니까 저는 돈을 벌면 여행을 하는 데다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저는 또 내년에도 또 더 좋은 곳을 여행 가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더니 저희가 1251만 원이나 했고요. 69건 정도 했고요. 32명이 이렇게 가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21,000원부터 189만 9천 원까지 열심히 가동을 해주셨고 물보험은 저희가 120만 원 했는데 우리 성산팀님이 89만 원, 이문아 씨님이 18만 3천 원 두 건 하셨죠. 이성환 씨 물보험 하셨고 자동차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5명 아니네요. 자동차 엄청 많이 하셨어요. 벌써 2,200만 원이나 하신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상은 제가 갔다 와보니까 특이한 담보가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무슨 담보예요? 간병인 지원 담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시상이 이렇게 된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게 이번에 최저보험료가 걸려있더라고요. 마이핏은 얼마라고 혹시 공지 받으셨어요? 혹시? 간병인 지원 일당이 들어가면 마이핏은 최저보험료가 3만원 이상, 새로 고침은 2만원 이상 이렇게 될 건데 오늘 하루 당일로 5만원 이하 체결하면 3만원, 5만 이상으로 체결하면 5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무관해서 2건 이상 체결하면 8만원, 3건 이상 체결하면 10만원 이렇게 되겠어요. 말은 보험료 무관이라고 적어져 있지만 마이핏은 최저보험료가 얼마라고요? 3만원. 새로 고침은 2만원. 최저보험료 이렇게 좀 걸려져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만원 이상이 오늘 또 당일 체결하면 요거 또 시상 나간다는데 현금 지급시는 25,000원. 그러니까 간병인 땅으로 오늘 5만원짜리 한 건 하면 75,000원 시상 받는다라는 거고 또 추가로 이제 주간 시장으로 항상 걸린 거 있죠. 이제 너무 적어 보이죠. 10만원 합산 10만원 3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쭉 시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카드는 지금 현재 5분이 현재 가동하셨고 제가 25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선착순 10명까지만 지점에서 7만원 더 드립니다. 네. 그러면 카드사에서 13만원, 지점에서 7만원에서 20만원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20만원 맞춰가지고 시상 드리고 있어요. 가동하신 분들은 한 건 가동했을 때만 20만원 나가는 거고 두 건이부터는 좀 다르게 나가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뭐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조금 적응이 사실상 안 되는 게 삼성화재에서 그동안 그 인기가 엄청 없었다가 GA 시장에서 삼성화재가 엄청 인기가 갑자기 많아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최근 1년 전까지. 어떤 담보 때문에 그랬냐면 이 간병인 사용인 일당을 삼성화재에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GA에서 삼성화재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삼성화재 상품 대부분 뭐 3년 개시 100세만 개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뇌기석 진단비도 판매하지 않아가지고 들여다보지도 않던 게 간병인 사용인 일당을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가족 간병인도 된다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는 GA에서는 다 삼성화재 것만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쭉 계속 판매하다가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을 이제 20만원에서 10만원을 줄인 다음부터는 삼성화재 그 상품을 또 많이 판매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삼성화재에서 이제 뭘 했냐, 사용 일당을 계속 판매하다가 이제 10만원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조금 소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GA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새롭게 냈냐, 무슨 일당을 냈다고 그래요? 삼성화재에서 어제 주말에 오픈된 게, 우리가 이제까지 내 간병인을 내가 알아서 구하면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내가 가입 20만원 돼 있으면 하루에 20만원씩 나오고, 10만원 가입돼 있으면 10만원 나오는 이런 간병인 사용인 일당을 지급하는 담보를 팔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담보가 나왔냐, 메리츠화재나 KBS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물 지원, 그러니까 업체를 제휴를 맺어가지고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담보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적응이 안 되냐면, 이제까지 어떻게 판매했냐면, 삼성화재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판매하기 때문에 메리츠나 KB처럼 사람을 지원해주는 담보를 엄청나게 막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많이 했죠. 야, 그 업체에 혹시 제휴 맺었다가 망하면 어떡해? 야, 망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했냐면, 야, 그거 간병인 지원해주는 거를 신청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어떡해? 야, 우리 삼성화재는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20만원까지 줘. 그래서 그 오신 분들 15만원 줘도 네가 5만원 남어. 막 이렇게 합법으로 많이 판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삼성화재에서 그걸 다 깨부시고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 10만원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메리츠나 KB에서 판매하는 담보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저 왜 냈지? 이제까지 비판했던 걸 왜 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에서 이제 어제 돌아오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세계 어디 있든 간에 제가 매출 실적 다 볼 수 있고요. 메일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계속 다 봐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삼성화재에서 이 현물 담보를 냈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자주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니까 이거 이제 한번 봐보시면, 기존에 내가 간병인 사용일당 저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현물 지원 담보 가입 가능하다 안 하다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고, 설명을 다 들으셨죠? 혹시 안 들으셨어요? 네, 출근들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기존에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은, 만원이라도 가입하신 분들은요, 내 현물 담보하고 중복 가입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타사에 혹시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아무튼 안 돼요. 당사든 타사든 내가 간병인 사용일당에 가입돼 있으면 현물 담보 가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보험료는 마이페이스는 얼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만원, 새로 고친 100세는 2만원. 이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간병인 사용일당을 기존에 팔았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으로 해주는 간병인 사용일당,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현재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을 제외한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가입할 수 있는
일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화재 현물로 판매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에 가입했던 요양병원을 제외한 간병인 사용일당을 제가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물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겠다는 말이 이 첫 번째 해지하고 간병 다시 3주 연계를 풀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축구 너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마이페이 상품에 건강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모듈이 있죠? 뭐 생활 모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 모듈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이거였어요. 나이도 70살까지. 그 간병인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이게 제가 가장 머릿속에 관건이었던 게 과연 삼성화재는 어떤 간병 업체랑 계약을 맺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 업체가 이제 어떤 업체냐면 제가 회사 이름까지 아직 못 받아봤는데 전국에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랑 지금 컨택을 했냐면 16,800 맞나요? 16만 8천 명인가요? 16만 8,690명 간병인 그 간병 자격증이 있는 그 업체와 지금 제휴를 맺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관건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타사에서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간병인을 불렀는데 말이 안 통하는 막 외국인 간병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질 난 거야. 그래서 교체를 해도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질 않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제 가족을 맡겨야 되는데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와버려가지고 지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맨날 그걸로 갖다가 맨날 비판하고 까가지고 야 우리는 네가 원하는 사람 구해가지고 간병인 땅 사용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16만 8,690명을 다 간병인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를 아무튼 컨택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간병인을 신청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면 메리츠나 KB에서는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 봐요. 내가 제 어머니를 이제 간병인을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회사는 몇 시간으로 했어요? 원래 이게 뭐 목요일까지는 48시간이라고 했다가 이제 금요일에 24시간 전에만 해도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걸 냈냐면 상해 사고가 났을 때 당장 바로 다쳤는데 이틀은 너무 시간이 길다. 우리가 타사에 비해서 조금 경쟁이 있는 걸 내놔 달라 라고 해가지고 24시간으로 수정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그럼 제가 또 굉장히 제일 머릿속에 넣어뒀던 게 빨간불이 켜졌던 거 마지막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 간병인 업체가 폐업되면 어떻게 하냐? 폐업하면 어떻게 하냐? 뭐라고 적어져 있냐? 전환 시점에 간병인 지원 비용 한도와 2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폐업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제 20만원 한도로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다 내용이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하나 놀랬던 게 있었던 게 이 담보가 100세 담보가 아니고요. 갱신형 담보입니다. 갱신형. 20년 갱신으로 판매하는 거고 이제 마이필에다가 제가 넣어가지고 혹시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암에 제가 걸렸어요. 그럼 원래는 보통은 납입면제가 됐을 때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납입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담보는 좀 특이하게 갱신기간까지만 납입면제가 되고 100세까지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퀴즈로 조금 하나 간편하게 해보면 이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로운 간병인 지원 담보가 기존 간병 담보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핵심 컨셉은 뭐냐? 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검증된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다. 그게 뭐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간병인으로 보내줄 거다. 그래서 국내 간병사 자격증, 국제 간병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전문 자격을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삼성화재가 믿을만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메르츠나 KB에서는 이미 현물로 판매하고 있는 담보를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라도 차별화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업체를 컨택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간병인 사용 시 보호자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것. 1번 뭐라고 적어져 있냐? 간병인 위치 GPS 활동 모니터링. 이게 뭐냐면 업체에서요 그 간병인을 파견시키잖아요. 그 간병인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대요. 네, 이렇게 한대요. 이거 답은 이제 3번인데, 그 다음에요 식사나 투약 정보를 기록하는 간병 일지를 적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간병인을 파견한 다음에 이 간병이 진짜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다. 네. 민원이 3회에 누적되면 네, 그 간병인은 아웃된다.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이제 간병인 현물로 이제 간병인을 우리가 불러주는데 이제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람 보내는 것을 넘어 어떤 사람인지까지 매일 모니터링으로 체크하고 간병인지 적게 하고 민원 3번이 가게 되면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었다. 저는 이것도 좀 새롭더라고요. 신간병담보 가입 고객이 안내심 질환수술 시 후 퇴원 시 제공받는 가정케어 서비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요양보호사 방문해서 돌봄이 가사 지원을 해준다. 총 10회, 해당 4시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민간 간병인 보험은 요양 등급 판정시만 이용이 가능합니까? X죠? 네. 그건 상관없죠? 우리가 간병인을 부르는 기준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법령 제도의 변경 아까 나온 거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렸다는 게 이거였어요. 간병인 업체의 폐업 등으로 간병인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상은 네, 전환용 담보로 전환되어 비용 지급한다. 근데 이거 좀 자세히 볼 게 이건 같아요. 업체가 이제 폐업됐어요. 그러면요, 글씨가 좀 조그만데 이건 다 공유 드릴 건데 연 3.4% 그 이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가입한 지 1년 미만이면 혹시 업체가 폐업하면 14만 7천 원, 이래서 2년 미만이면 15만 2천 원 이렇게 쭉 해서 20년까지니까 3.4% 계산하면 27만 7,900원까지 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둘 중에 20만,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20만 원 한도 내로 지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20만 원 또는 이거 둘 중에 더 낮은 걸로 2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간병인 지원 병이 업체가 했어도 20만 원 한도로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긴 한데 좀 애매하게 좀 적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업체가 폐업해가지고 만약에 19년 차에 되면 26만 8,300원을 준다고 한 걸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20만 원만 지원한다는 내용 뒤에 가서 한번 제가 확인해서 톡에 한번 내용을 더 남길게요. 마지막입니다. 간병인 지원 서비스 제공되는 병원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병원만 됩니까? 네,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체 병원이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 같고.
네, 이건 24시간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7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 회사에서는 우리 지점은 그 간병 타겟 리스트가 송지원 팀장님하고 송정선 매니저님, 나하나 씨님, 선우담 팀장님, 그 다음에 민태준 씨님, 이승화 씨님 정도만 타겟 리스트가 좀 많이 있고 나머지 분들 다 신인 하시기 때문에 타겟 리스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만 원짜리를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타겟이 안 될 것 같고 10만 원 정도만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소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타사에도 가입했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니까 삼성화재에서 그 간병인을 부르는 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장점이 첫 번째 뭐냐 검증된 간병인만 보내준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었고 이제 두 번째 그 업체에서 16만 8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에 우리가 컨택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 세 번째 간병인을 모니터링하고 간병인치도 적게 하고 혹시 이 민원이 3회 이상 걸리는 간병인들은 이제 삼진아웃 시킨다.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사는 48시간 이전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24시간 이전에만 신청하면 간병인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지점에 이제 경력이 오래된 아씨님이 의외로요 최근에 판매했던 20만 원짜리를 판매했던 고객들한테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을 만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막 사람을 부르니까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게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삼성화재 제휴를 맺은 업체는 좀 믿을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소구력이 더 많이 와닿았대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만 가입했던 분들만 타깃이 될 줄 알았더니 의외로 20만 원 가입했던 분들도 삼성화재에서 이 업체를 제휴를 맺었으니까 또 삼성화재 통해서 간병인 불러준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되게 소구력이 좀 높아가지고 타겟을 또 다 달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좀 장점이 좀 충분히 될 만한 것 같아요. 추가로는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톡에다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설계를 해보면 제가 그 플랜에 심어넣기도 했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 같고 0.5라고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계를 좀 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좀 정리해보면 그 삼성화재에서 이제까지 간병인 사용일당을 판매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현물 담보를 현재 판매하니까 설계해봤는데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49세 남자 기준으로 새로 고침 100세 5년 이내에 355-5로 설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19,000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9,000원밖에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연계가 상해 사망 1억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쳐가지고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게 27,000원을 나왔던 그 담보가 뭐냐면 49세 남성 기준으로 355-5 상품으로 설계했더니 2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상해 사망 1억에 관련된 담보가 한 9,000원인가 만원 정도가 이제 됐고 만약 빼면 2만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가지고 소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 업체에서 부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간병인이 온다는 거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업체가 망하면 어떡하냐. 요 두 가지가 전 제일 걸림돌이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믿을만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했으니까 사용해봐라. 두 번째, 망하더라도 최소 2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 삼성화재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얼마까지 판매할 수 있어요? 현재?
현재 간병인 사용에다 요양원 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다 간병인 쓰면 지금 10만 원짜리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들한테 소구력이 좀 있는,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바꿔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당 10만 원짜리밖에 못 팔아. 그래서 차라리 이거 판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물로 나온 상품을 판매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간병인 업체가 망하더라도 20만 원까지 해준다니까 또 소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오늘 한번 설계는 되게 간단하니까 지점 플래너에다가도 이제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설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이상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